지금부터는 병원 치료 도중에 달아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행방을 한번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데 법무부는요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공개 수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갈 기자, 이제 김길수가 서울 시내를 뭐 이렇게 활보한다고 할까요?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렇습니다. 토요일 새벽 6시 20분에 안양병원에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 후에 의정부 찍고 양주까지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양주에서 동생을 만나고요. 또 한 미용실에서 머리 스타일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이후 창동역으로 내려옵니다. 창동역에서는 베이지색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마스크 착용한 채 사우나 들렀습니다. 여기서 30분 넘게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 사우나에서 누군가 김길수를 목격했습니다. 목격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하얀 후드티 입고 바지 입고 마스크를 써서 현금으로 키오스크 여기서 계산을 하고 갔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못 알아봤죠. 마스크 쓰고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후 당고개역 인근 분식점에 들렀는데 여기서 국수를 먹고 갔는데 사람들에 의하면 깨작깨작 하면서 눈치를 보더라. 이런 목격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음식값은 현금으로 식탁에다가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다시 광진구 뚝섬 유원지역을 찾은 뒤 고속터미널까지 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대담한 게 여기서 지하철 타고 다녔다고 하고요. 아까 베이지색 옷 입었다고 했는데 고속터미널에서는 검정색 옷으로 또 갈아입었답니다. 야, 이 안 잡히려고 치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박상희 교수님은 이게 도주를 도운 지인도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의 도주를 도운 30대 여성이 있어요. 이 30대 여성은 이 김 씨가 전화를 이제 하니까 그 전화를 받은 후에 의정부까지 왔을 때 택시비를 주고 그다음에 또 10만 원도 줬습니다. 이렇게 도와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 김 씨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 연락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단순한 지인 사이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공모 가능성은 아주 일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재규 변호사님, 네. 이제 이 도피를 도운 것만으로도 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범인 은닉죄, 범인 도피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앞서 단순 지인 사이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이 김길수가 전화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휴대전화, 본인 명의의 전화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누군가 택시기사님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했다는 것인데 이 번호를 외우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지인의 번호를 어느 정도 암기할 수 있었다면은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도 조심스럽게는 가능한 상황일 것 같고요. 어찌 되었건 범인이 지금 도피하고 있는 과정에 조력을 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범인 도피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중요한 건 검거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의 제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이전에 공모한 상황이 있는지는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길수가 어떻게 좀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이제 탈주했는지, 이게 좀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탈주 방법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탈주 방법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주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체포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숟가락 뒷부분을 스스로 삼켰다고 해요. 숟가락 뒷부분을 삼켰다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지금 누가 봐도 꾀병을 만들려고 일부러 어떤 다른 무엇인가 탈주를 하든 뭔가 병원에 나가서 편히 지내든 뭔가 다른 행동을 하려고 했다는 게 예측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감된 이후에 복통을 계속 호소하는 겁니다. 나 배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도소 측에서는 당연히 외부로 나와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사실 도망치려고 했던 의사가 굉장히 확고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 뭐 세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한쪽 손을 이제 수갑을 풀어줬던 것 같은데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상 행동을 하고 일부러 복통을 유발해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 과정에서 탈주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좀 더 확인이 가능했던 징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교정당국의 감시가 좀 허술한 거 아니냐, 뭐 교정당국이 김 씨의 도주를 늦게 신 거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있고요. 자, 장가희 기자, 일단 김길수가 이제 빨리 검거돼야 할 이유가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뭐 이 과거 성범죄 전과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1년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서 30만 원 강제로 뺏고 2차례 강간했습니다. 김길수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7년 함께 선고받은 상태라서요. 인터넷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김길수의 나이, 얼굴, 주소까지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영 교수님. 애초에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어쨌든 피의자의 탈주 이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번 사항은 이제 법무부 그 교정 당국의 그 개호의 실패다 이렇게 요약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제 한손 그 수갑도 의료 이 진료 중에는 채우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화장실 용변 등에 갔을 때는 밀착 개호를 그 했어야 되는데 뭐 그것을 이제 못했던 뭐 이런 점들 신고도 늦어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그 중요한 것은 철저한 개호뿐만이 아니고 이 그 도주자가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이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2차, 3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상당 부분 있죠. 도주 자금이 그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관계 당국에서도 저와 같은 그 제보지를 이렇게 보낼 때 여러 가지 유형을 사용을 해서 모자를 쓴 형태, 머리를 깎은 형태, 옷도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 시민들의 그 적극적인 그 제보를 빨리 통제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신속하게 그 검거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찰과 교정당국이 빨리 잡아야겠고요. 시민들의 적극 제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